네, 안녕하세요. 마포나루입니다. 오늘은 캠퍼스를 활용한 GPS가 새로 나왔는데요. 캠퍼스에 대해서는 뭐 아두 파일럿이나 뭐 아두이노 쪽 해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드론에서도 요즘 많이 쓰고 있는 하드웨어 버스 인터페이스 방식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고 계신 이게 이제 그 I2C 인터페이스고요. I2C 인터페이스는 얘기를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I2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FC에 보면 I2C라고 써져 있고, 뭐 SLA, STA, SCL, SDA, 그런 단자들이 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I2C 인터페이스는 마스터 슬레이브로 동작하는 그 장치 간, 즉 센서 간의 그 통신 전송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I2C 인터페이스에서는 이 마스터 디바이스가 그 FC가 되겠죠. FC가 되겠고요. 각각의 이제 달려있는 센서들은 SCL과 SDA 요 두 선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각각의 두 선에 이렇게 그 버스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각각의 이제 그 센서들이 달리게 되고요. 이 각각의 센서들은 슬레이브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FC하고 이 슬레이브가 1대1로 이렇게 반드시 FC와 슬레이브가 하나씩 통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는 반면에,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이 I2C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그 우리가 많이 썼었던 UART 인터페이스, UART 같은 이런 이제 UART 인터페이스 방식의 그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보시사에서, 그래서 거기서 만든 건데요. 최초에 이제 그 자동차라든지 뭐 항공기 뭐 이런 쪽에 보다 나은 인터페이스들을, 센서들 간의 인터페이스를 통신을 하기 위해서 훨씬 빠르고 훨씬 먼 거리까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로 나왔고요. 요즘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IoT 쪽에 디바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지금은 워낙 이게 이제 캠퍼스 자체가 속도도 빠르고 구성도 간단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캠퍼스 쪽으로 그 하드웨어, 센서 간의 인터페이스가 이제 그 캠퍼스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캠퍼스 컨트롤러가 센서의 디바이스의 이제 안에 MCU에 포함된 것과 이제 MCU와 나눠져 있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사실 이런 것까지는 뭐 세부적인 것까지는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캠퍼스에서 동작을 하려면 이 MCU가 달려 있는, 즉 말하자면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제 안에 들어있는 센서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센서를 통해서 UAV CAN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제 그 통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UAV CAN 얘기도 이제 좀 많이 이 캠퍼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UAV CAN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 캠퍼스는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컨트롤러,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UAV CA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로토콜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AN 버스를 사용을 하는 디바이스들 간에 서로 통신 방식,
프로토콜을 얘기하는 거죠. 그 프로토콜은 UAV CAN 프로토콜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이 캠퍼스는 요 이제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호선이 이제 I2C 같은 경우에 SDA, SCL 이렇게 해서 이제 클럭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선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과 이제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캠퍼스 CAN H와 CAN L 두 개의 라인, 하이와 로우 두 개의 라인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두 개의 라인을 통해서 각각의 디바이스들이 서로 각자 자기가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뭐 여기에 GPS가 달려 있고 여기에 뭐 콤파스가 달려 있고 여기에 뭐 그 에어스피드 센서가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각각의 그 센서들끼리 서로 통신을 주고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드시 무슨 마스터가 필요 없이 서로 센서들끼리도 통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뭐 FC가 있으면 ECU3가 뭐 FC라고 하면 FC와 GPS 또 내지는 FC와 컴파스 이렇게가 각각 개별적으로 1대1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1대1로 이제 통신을 하는데 이 UART하고 틀린 점은 별도의 선이 각각 하나씩 다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공통의 이 버스 선만 하나 있으면 각 센서들이 마스터 방식으로 멀티 마스터 방식으로 그렇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 I2C나 이제 그 UART와 비교해서 캠퍼스가 어떤 점이 틀린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그 말씀드릴 거는 그 마텍에서 그 얼마 전에 그 GPS가 새로 나왔는데요. 바로 이 GPS입니다. 잘 보이실래나 모르겠네요. GNSS M9N 센서를 사용한 그 GPS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종류가 나왔는데 이제 M9N CAN 버스 방식이고요. M9N CAN 버스에 UAV CAN 프로토콜하고 MSP 프로토콜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고정밀 GPS가 새로 나왔고요. 타워글라스에 M9N 5883 모델이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기존과 동일하게 콤파스는 I2C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GPS는 UART를 사용하는 그런 모델로 즉 요거는 이제 캠퍼스가 아닌 거죠. 캠퍼스가 아닌 일반 GPS로 나온 GPS입니다. 그래서 일반 GPS로 나온 거는 M9N 5883 이걸로다가 새로 나온 거고요. 요거 이제 사이즈가 그 앞전에 M8Q 5883보다는 조금 커졌습니다. 그 정확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여기 글라스 크기를 좀 더 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앞전에 M8Q 5883 같은 경우에는 20mm 정도 됐었죠. 20mm 사이즈의 높이는 1cm로다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32mm로 해서 약 한 12mm 정도 더 커졌습니다. 사이즈가 더 커진 만큼 그 GPS의 수신율은 더 좋아졌고요. GPS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건 미국의 GNSS입니다.
우리가 이제 GPS라고 얘기하는데 GNSS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GNSS가 이제 위성 항법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GPS는 미국이 만든 그 위성 항법 시스템이 GPS고요. 글로나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프랑스인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갈릴레오, 영국, 그리고 베이두. 이번에 그 중국도 자체 그 GPS, 말하자면 GNSS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을 했죠. 위성항법 시스템의 구축을 각 나라마다 이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요즘 어떤 경쟁처럼 됐는데요. 중국도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자체 GNSS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성을 이 GNSS를 구축을 하려면 최소한 자국의 위성이 4개 이상 있어야 되고요. GNSS 위성이. 그래서 그 GNSS 위성을 4개를 쏘아 올림으로 해서 그 GPS 궤도에 올림으로 해서 위성 항법 시스템이, 자국의 위성 항법 시스템이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위성 항법 시스템이 없죠. 지금 뭐 미국이나 뭐 외국에서 공유를 해주는 그런 이제 위성 항법 시스템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공유를 끊어버리면 우리는 이제 위성항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좀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이 위성항법 시스템을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M8Q 5883을 많이 썼었습니다. 네, M8Q 5883에서 지금 M8Q CAN, 그리고 M9N CAN, 그리고 M9N 5883 이렇게 모델이 지금 그 마텍에서 새로 출시가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 쿼드에서도 그 M9N 5883하고 M9N CAN의 제품을 새로 입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나브라든지 아두파일럿 기체를 제작하실 때 보다 높은 그 GPS 정확도가 필요하신 분들,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이제 호버링이 필요하시다든지 정확한 리턴 톰이 필요하시다든지, 그래서 이게 이제 거리가 이제 포지션 정확도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기존의 M8Q 센서 같은 경우에는 2.5m, 오차 범위 2.5m를 나타냈었는데, M9N 그 칩에서는 2m 이내에 오차 범위를 가지는 걸로 이렇게 이제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50cm라면 꽤 큰 범위의 그 정확도가 향상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트래킹이라든지 리액퀴지션에 대한 그 정확도도 보다 선명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뭐 콜드 스타트나 핫 스타트는 거의 비슷하네요. 약간 더 빨라졌습니다. 약간 더 좀 빨라졌고, 무엇보다 이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레이트가 M9N 칩에서는 25Hz로 약 2.5배가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성으로부터 보다 많은 신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1초에 25번 신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M8Q보다는 약 2.5배 정도 수신 데이터 정확도가 더 향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컴파스는 똑같이 QMC 5883L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파스에 대한 부분은 똑같고요. 기존의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M9N CA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퍼스를 지원을 하고,
캠퍼스와 더불어서 이제 MSP도 지원을 합니다. 방식을. 그래서 MSP로 우리가 이제 그 MSP는 뭐 TXRX, UART 방식하고 똑같은데 이제 프로토콜을 MS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캠퍼스를 통해서 그 UAV CAN 프로토콜을 사용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MSP 프로토콜도 UART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컴파스는 마찬가지로 I2C 인터페이스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I2C 그 인터페이스인 그 에어스피드 센서도 같이 캔 버스를 이용해서 노드를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드론을 제작하기가 이렇게 센서들의 기능들이 훨씬 다양해지고 좋아지면서 드론 제작하기가 상당히 쉽게끔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이어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캠퍼스 와이어링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소하신 부분도 있을 건데요. 사이즈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한 12mm 정도 좀 더 커졌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이제 그 GPS를 마운트 할 수 있는 커버 같은 이런 것도 이제 STL 파일로 제작을 해서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요거를 필요하신 분은 받으셔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픽스드 윙이나 뭐 VTOL 같은 경우에는 H743 뭐 윙 FC 같은 거를 썼을 적에 캠퍼스로 이렇게 캠퍼스 포트로 이렇게 바로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캠퍼스하고 연결해서 GPS 그리고 컴파스, 바로메타도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M9N CAN 같은 경우에는 그 GPS, 바로미터, 그리고 이제 그 콤파스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에어스피드를 이렇게 이제 이 GPS에서 바로 또 캠퍼스로 연결을 해서 에어스피드 센서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바로 인식이 되니까요. 여기서 인식이 되고 아두파일럿에서 설정만 그 캠퍼스에 대한 설정만 해주시면 그럼 바로 인식이 되니까요. 사용이 아주 간편해진 거죠. 설정이. 그래서 센서에 대한 설정이 무엇보다 되게 간단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드론에서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드론에서 쓰는 그 지금 요번에 이 H743 슬림 이 이제 FC도 새로 나왔는데요. 이 H743 슬림의 그 FC에다가 이 FC 같은 경우에 이제 마찬가지로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에서 바로 이렇게 GPS를 연결을 해서 GPS, 컴파스, 바로미터를 GPS를 통해서 인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미터는 그 FC에 붙어 있는 바로미터를 사용을 해도 되고요. 두 개를 다 써도 됩니다. 아두파일럿에서 설정을 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뒷면을 보시면 이쪽에 이제 GPS나 컴파스나 바로미터를 UART 통해서 MSP로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쪽에 이제 UART 포트가 있고요. CAN 버스를 쓸 적에는 이쪽에 CAN 포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I2C 사용하실 적에는 이렇게 I2C 포트를 사용해서 사실 조금 너무 인터페이스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릴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센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인터페이스 방식을 다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범용성 있게 이번에 출시가 되었고요.
이거를 캠퍼스를 쓸 적에는 우리가 이제 미션 플래너에서 CAN D1 프로토콜을 UAV CAN으로다가 잡아줘야 되고요. CAN 드라이버도 UAV CAN, 그리고 GPS 타입을 UAV CAN 요거 잡아주고, 컴파스 타입 마스크는 0으로 이렇게만 설정을 해주면 캠퍼스는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제가 한번 드론을 가지고 한번 실제 미션 플래너에서 우리가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에 배터리를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텔레메트리로 지금 PC에 있는 아드 파일럿과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PC의 아드 파일럿과 지금 텔레메트리 통해서 지금 드론의 텔레메트리와 인터페이스 무선으로 지금 연결을 했고요. 연결이 되고 나면 셋업 쪽에 가서 지금 GPS가 지금 없다고 나오죠. GPS가 지금 연결을 GPS 여기 이제 단련은 있는데 지금 GPS를 설정해서 우리가 GPS를 설정을 지금 안 해놓고 있는 상황이 안 해놨는데요. 여기에 지금 여기 한번 M9N58 M9N CAN GPS를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연결은 일단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앞전에 UAV 요 인터페이스에 한번 연결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잡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지금 GPS가 없다라고 나오죠. 지금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지금 여기 이제 하나의 GPS는 또 단련은 있습니다. 그래서 GPS 자체 셋업에서 보시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이제 콤파스가 세 개가 잡혀서 나오죠. 세 개가 잡혀서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사용하는 거는 콤파스 3번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3번에 지금 이 GPS는 캠퍼스 GPS는 아직 설정을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연결을 안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캠퍼도 GPS가 없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배드 컴파스 헬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제 이거 끊고 배터리를 뺀 상태에서 GPS를 한번 여기에 붙여 보겠습니다. 이 아도 픽소크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CAN 1, CAN 2 두 개의 이제 캠퍼스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GPS 쪽에 CAN 포트에서 두 개의 라인 중에 뭐 아무 선이나 연결을 하셔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이 CAN 포트에다가 단지 꼽아만 주시면 그러면 모든 연결이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포트에 연결만 해주시면
연결이 다 끝난 거고요. GPS는 이제 위치를 잡아서 마운트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다시 연결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픽스호크가 다시 재부팅이 됐습니다. 재부팅이 됐으면 텔레메트리가 정상적으로 두 개의 텔레메트리가 바인딩이 됐는지 확인하시고요. 바인딩이 됐으면 이제 커넥트를 눌러서 두 개의 무선으로 이제 아드파일럿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연결을 하고 있고요. 이제 파라메타를 이제 FC에서 쭉 읽어오면 연결이 완료가 됩니다. 연결이 됐고요. 아까와는 틀리게 이제 GPS가 없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노픽스로 나오죠. 이게 이제 GPS가 픽스가 아직 안 됐다. 일단 잡히긴 잡혔는데요. 컴파스는 아직 칼리브레이션을 안 해줬기 때문에 컴파스 헬스가 지금 안 좋다고, 이렇게 상태가 안 좋다고 나오는 거고요. 컴파스 헬스는 칼리브레이션을 셋업에서 여기 컴파스로 잡아주면 되죠. 그래서 3번이 이렇게 UAV 캔으로다가 잡히게 되죠. 이렇게 잡히게 되고요. 우리가 3번 컴파스를 쓰겠다 그러면 유스 컴파스 3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컴파스에 대한 칼리브레이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컴파스 칼리브레이션은 칼리브레이션 하는 좌우로 돌려주시고 이제 상하로도 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면 컴파스 칼리브레이션이 쭉 진행이 되면 이쪽에 이제 컴파스 배드 컴파스 헬스는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아까 나왔었던 우리가 파라메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M9N 캔 쓰기 전에 이제 파라메타를 일단 이제 캔 D1 프로토콜을 정상적으로 잡았는지 지금 캔 D1 프로토콜 UAV 캔으로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캔 P1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도 퍼스트 드라이버 해줬습니다. 퍼스트 드라이버가 이제 캠퍼스가 되겠죠. GPS 타입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GPS 타입은 9번 해서 이제 UAV 캔 GPS 타입은 UAV 캔 타입이고요. 컴파스 타입 마스크를 0으로다가 잡아줘야 됩니다. 타입 마스크도 0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해주시면 바로 이 픽스호크에서 지금 M9N 캔 버스를 활용한 M9N 캔 GPS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고정밀 이전에 M8Q보다 보다 정확도가 높아진 GPS인 M9N 센서를 활용한 GPS를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보다 이제 높은 GPS 정확성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용도로 사용하실 드론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M9N 5883 캔 드론, 캔 GPS 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번 마텍에서 새로 나온 고정밀 GPS M9N 캔 그리고 M9N 5883 GPS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